안녕하세요. 건강 닥터 하서부입니다. 약식 동원,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레시피, 병 없이 오래 사는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음식이 약이 되는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식탁의 명약이라 불리는 이 깻잎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부작용, 세척법, 깻잎의 음식궁합 말씀드리고 마지막엔 치매와 골다공증 예방에 너무 좋은 표고버섯 깻잎쌈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직접 시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저는 이 깻잎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요즘 참기름 안 드시고 들기름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뇌 건강에 좋은 들깨의 잎은 뭘까요? 간혹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깻잎입니다. 이 깻잎도 들기름 못지않게 뇌 건강,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데요. 로즈마리라는 서양 얼브 들어보셨죠? 이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리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세포의 대사균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좋은 성분이 서양 로즈마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국인만 먹는 이 채소 깻잎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리산이 이 깻잎 g당 76mg 함유하고 있으니 g당 11mg을 함유한 원조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가량 많이 들어있으니 외국인들에게 K채소 깻잎을 많이 홍보하셔야겠죠. 그리고 깻잎은 우울증에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깻잎에는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가바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에 좋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에게 자주 생기는 골다공증, 골감소증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참 발육기의 청소년들에게도 좋은데요. 깻잎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배나 많습니다. 시금치는 100g당 칼슘 함량이 40mg인데 반해 깻잎은 같은 무게당 211mg, 무려 5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깻잎의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의 합성을 촉진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서 밖에서 햇빛을 쬐며 비타민 D 합성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꼬리곰탕보다 더 좋은 뼈 보약입니다. 세 번째 깻잎의 효능은 소화작용을 도와줍니다. 한의학에서 들깨를 흑임자, 깻잎은 임자엽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소화 촉진의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성질이 따뜻해서 냉한 음식을 먹을 때 주로 같이 먹는데 배탈이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겹살이나 회를 먹을 때 꼭 깻잎을 같이 먹는데 이건 우리 조상들의 음식궁합 지혜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하거나 자주 체하고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 든다면 위장 근육의 문제인데 이때 깻잎은 천연 소화제입니다.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항암 작용입니다. 깻잎의 녹색 속에 든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여러 연구에서 NK세포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NK세포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타고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파이톨 성분을 위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었으며 특히 뼈에 생기는 골류감에도 깻잎의 파이톨이 최대 91%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이 좋은 깻잎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어떤 채소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달라지는데 깻잎은 썰어서 먹으면 비타민C가 절반 정도 감소되므로 생으로 통째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가열을 하신다면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기 때문에 깻잎찜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 깻잎을 뼈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면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서 산처리를 해서 드시면 되는데 식초나 레몬즙을 뿌리면 칼슘 흡수에 방해되는 수산칼슘의 비율은 감소되고 수용성 칼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깻잎은 식초를 가미한 겉절이로 새콤하게 먹는 방법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가서 깻잎을 고르실 때는 선명한 잔털이 있는 게 좋고요.
사람 관계에서는 까칠한 사람은 안 좋지만 깻잎은 만져서 까칠한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면은 진한 녹색을 띠고 뒷면은 보라색 빛을 띠는 것이 품질이 좋은 깻잎입니다. 그리고 깻잎은 잔류 농약이나 애벌레들이 깻잎 잔틀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깻잎은 꼭 담금 세척을 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서 드시면 몸에 안 좋은 것을 깻잎과 함께 드실 수도 있습니다. 꼭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한 양씩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은 하루 30g 정도 드시면 되는데 딱 5장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참,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을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한 만큼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과잉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고기 없이도 고기를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주고 깻잎의 많은 영양분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치매 예방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은 표고버섯 깻잎쌈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표고버섯 5개, 싱싱한 깻잎 5장, 맛간장, 잣가루 약간, 들기름 약간, 아보카도 오일 약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맛간장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아미노 간장 1컵, 꿀 3분의 1컵, 다시마 약간, 양파 약간, 표고버섯 약간, 마늘 약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냄비에 맛간장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졸여 맛간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표고버섯을 살짝 데쳐줍니다. 표고버섯에 칼집을 내고 방금 만든 맛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중불에 팬을 올리고 아보카도 오일 약간 두르고 표고를 굽습니다. 구운 표고버섯 위에 들기름을 한두 방울 뿌리고 깻잎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잣가루를 약간 뿌리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맛있는 표고버섯 깻잎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간단한 요리지만 고급스러워 보이고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식전 요리로 대접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사부가 먼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깻잎에 싸서 마치 고기를 먹듯이 너무 맛있는데요? 표고버섯의 구수한 육즙이 입안에 가득 고이고 깻잎의 쌉쌀한 맛과 향이 개운해 자꾸만 손이 가게 합니다. 풍성한 고향의 그리움을 싸먹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보다 훨씬 나은데요? 오늘도 양이 작지만 잘 먹었습니다. 표고버섯과 깻잎의 궁합이 참 좋은데요. 깻잎과 같이 드신다면 치매 예방, 골다공증, 심장질환 예방 및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참 좋은 음식 궁합입니다. 그럼 깻잎의 효능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치매에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뼈 건강에 좋고요. 세 번째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을 고르실 때는 까칠한 깻잎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깻잎을 씻을 때는 꼭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하사불은 앞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음식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직접 시식까지 하는 유익한 건강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우면 병원 갈 일이 없다. 이상 하사부였습니다.